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종강입니다. 동문서답으로 시작한 맹자인데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맹자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이야기 없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야 뭐 맹자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제가 이제 맹자의 사랑입니다. 맹자가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자의 큰 사랑입니다. 동문서답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질문이 왕들의 질문은 이제 뭐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리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뭐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는가, 그게 이제 당시 제후들의 바람이었는데 맹자는 늘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 다른 이야기의 결정판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예,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외로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바로 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이 명당을 어떻게 할지, 명당이 이제 고대의 유적지인데요. 주나라의 천자가 동쪽으로 순행을 할 때, 제나라는 이제 중국으로 치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죠. 이 천자가 사방을 순행을 한다고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순수입니다. 순수라고 하는 거는 천자가 제후들이 지키고 있는 영토를 순행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순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동쪽 제나라를 순행하는 경우에 이 태산에 있는, 제나라 경내에 이제 태산이 있으니까 이 태산에 있는 명당에 머무는 겁니다. 천자가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주나라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뭐 명분조차도 거의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까지는 그래도 주나라가 이른바 이제 제후들이 종왕양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주나라 천자가 이제 왕이죠. 원래는 이제 주나라 천자만 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고 제후들은 쓸 수가 없었는데 맹자 당시에 이렇게 되면 뭐 선왕도 왕이라고 하고 초나라 왕도 뭐 장왕도 왕이라고 하고 제후들이 전부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됐으니까 결국 주나라의 왕은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감히 이제 왕을 참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법을 넘어서 왕호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춘추시대와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 거죠. 본래는 이제 주나라 천자를 높이고 양이 이적을 물리친다,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명분이 그래도 있었던 게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은 바로 이런 존왕양위라고 하는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제후들로부터 종주국은 아니더라도, 종주국은 여전히 천자국 주나라였고요. 패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맹자 시대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명분마저도 완전히 사라져서 주나라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나라 천자가 제후국을 순행하는 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나라에 있는, 제나라 경내 태산에 있는 이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누구도 머물 곳이 아닌 겁니다. 천자가 순행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제나라 선왕은 본래 제후니까 이 명당에 머무는 것이 마땅치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왕이 이 처리를 두고 골몰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하는 허물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신하는 허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에게 조언을 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나라의 유적지거든요. 고대의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를 보존할까 말까 그런 질문인데, 일단은 이 유가는 이제 문화주의이기 때문에 문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없애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순자 같은 경우도 이 자기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기우제 지내는 게 필요하고, 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제사 지내는 것도 다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특정 예법이나 그러니까 유물이나 또 건축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문화재까지 이제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가의 기본입니다. 법가와는 좀 달라요. 법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법가나 묵가, 법가는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으면 없애버립니다. 오직 이 농업 생산력과 전쟁, 경제와 국방에 올인하는 게 이게 법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주의가 설 자리가 없죠. 인문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비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비자의 주장이 현실을 바라보는데 아주 예리하고 그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한비자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한비자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문적 지식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법가 방식이기 때문에요. 법가가 그렇고, 이제 묵가 같은 경우 그렇죠. 묵가 같은 경우는 평등을 주장하는 철학자죠. 근데 이제 평등을 주장하는데 결국 겸해가 평등해고요. 겸해라고 하는 게 이제 겸자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거는 이제 겸해를 주장하면서 이 묵가는 유가의 사랑 인을 별애라 그러죠. 별애가 차별적인 사랑이니까 겸해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겸해는 무차별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차별은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차별이 없다는 뜻이면 좋은 의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겸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 상호이익, 이 교자는 서로 상자와 같거든요. 상호의 이익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그 사랑도 하고 또 교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익에 기반한 공리주의 사유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하를 위해서 이롭지 않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판합니다. 비약이죠. 음악을 비판합니다. 유가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뭐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묵가에 의해서는 음악이 비판받죠. 이를테면 음악뿐만이 아니라 유가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이 묵가에서는 비판받습니다. 천하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널려 있죠. 그러면 우리 삶이 아주 하찮아질 거예요. 별 볼 없어지겠죠. 먹고 살다 그냥 가는 거죠. 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의 묵가식의 삶은 짐승 같은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시도 쓰지 않고 뭐 밥 먹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소설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척박한 삶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법과 같은 경우는 경제와 국방 오직 이것만 내세우는 거죠. 요즘 우리 사고방식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죠. 경제, 국방, 힘이 제일이고 그냥 잘 살아야 된다. 뭐 이것만 가져가게 되면 인문이 설 자리가 사실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법가의 이론을 충실하게 지향하면 법가조차도 사실 설 자리가 없는 건데, 그런가 하면 또 이 노장 계열은, 노장은 뭐 수많은 그 천하의 열구를 가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그 속에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문명사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적 맥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역시 유가와는 지향이 다소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유가가 이제 문화를 애호하고 고대의 유적을 보존하는 쪽으로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요. 아는 게 아니라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뭐 고대 음악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음악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굳이 옛 음악, 클래식이 아니라도 요즘의 유행가라도 얼마든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음악이 어떤 사회적 효용을 갖고 있는가, 이걸 이제 강조하는 철학자죠. 그러다 보니 고대 문화유적지 명당을 허물기보다는 보존하는 쪽으로 주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왕 같은 경우도 결국 문왕과 무왕은 유가의 성인이죠. 유가의 성인이고, 그리고 무왕을 보좌했던 게 이제 주공이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주왕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은 주왕이 대표했던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은나라의 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은나라 후손들을 송나라에 가서 머물게 하고, 또 이 은나라 앞선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라 후손들을 기나라에 가서 머물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유민들이 송나라와 기나라에 가서 살면서 자기 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주인의 을예, 주나라는 은나라의 이해를 첨삭했고 소손이 가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은나라는 하나라의 이해를 손익했다.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재석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기곡계주자는 혹시라도 이 주나라를 이은 나라가 있다면 수백세라도 가지하라. 왕조가 100번 바뀌어도 어떤 문명인지 짐작이 간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를 보존하는데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문왕, 무왕, 뭐 공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법가가 지배했던 진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전통을 깨버렸죠. 하나라를 기나라에 가서, 하나라 유민을 기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 은나라 유민을 송나라에 가서 살게 하는 전통을 깨버리고 다 죽여버리죠. 진나라는요. 귀족들을 다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리다 보니까 귀족이 뭐 별로 남아있는 게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몰락하니까 이제 뭐 한씨는 이제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저작거리에서 백정에게 수모나 당하고, 뭐 나를 찔러 죽이던가 기어가라 그러니까 기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방 같은 사람이 평민 출신인데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진나라가 이제 그 고대 문화를 다 말살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이죠. 분서경유는 그 일단이고요. 분서경유는 그 큰 사건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정책은 법가적 사유에서 나온 거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우리 속에도 법가적 사유가 당연히 있겠죠. 걸핏하면 뭐 경제 뭐 이러잖아요. 경제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피크루스나 벤담이나 공리주의 철학자들요. J.S. 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도 뭐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 배가 고파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법가적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배고프지 배에 골지 않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런 겁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더 낫고, 배부른 바보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러죠. 소크라테스는 배부르지 않았거든요. 뭐 시인은 가난하죠. 일단 시집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민복 시인의 시가 참 기가 막히죠. 시 한 편에 3만 원이라고 하니 참 흔해 보이는데 그걸로 쌀 2마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배가 부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 한 수, 그러니까 시집 한 권 팔아서 인세가 3,000원이 나온다 생각하니 너무 싸다 싶다가도 그걸로 소금 2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기쁘더라. 뭐 이런 시 썼죠. 그런가 하면 또 3,000원은 이제 국밥이었네요. 국밥. 그걸로 국밥
한 그릇이다 생각하니 내 신은 저 국밥만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인가 생각하니 너무 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예. 시인은 시인입니다. 3,000원짜리 아니죠. 3,000원, 4만원짜리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예를 법가식 마인드로 보면은 뭐 쓰잘데기 없는 거죠. 아마 그 시인은 아마 가난할 겁니다.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문화를 애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이제 유가죠. 그러다 보니까 명당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맹자가 답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허물까요, 말까요? 이러니까 맹자가 이제 왜 사람들이 허물라고 하는지 그 맥락을 알죠. 제나라 왕은 제후고 명당은 천자가 머무는 곳이니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차라리 허무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걸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 당신이 왕노릇하면 이 왕은 이제 덕을 가진 왕자죠. 유덕자. 왕자가 되면 명당에 머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허물지 마십시오. 왕대 정치 하고 싶다면 허물지 마시고 왕대 정치를 펼친 다음에 그곳에 정당하게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왕이 솔깃합니다. 나보고 천하를 차지하는 왕이 되라는 얘기네. 뭐 이렇게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도가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맹자가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선왕이 왕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은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처럼 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어떻게든 이웃나라를 공격할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왕자 이런 건 이제 관심이 없는데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왕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황과거독 폐질자 얘기를 하는 거죠. 황과거독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물고기 환자요. 근데 이제 물고기 환자인데 호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과는 과부죠. 과부라는 호칭도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라고 하는 건 이제 과득지부 이런 뜻이거든요. 덕이 부족해서 남편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과인이라고 하면 과득지인 제후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칭과의 과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례죠. 그럼 미망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더 골치 아프다 그랬죠.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 미망인. 춘추조 아시전에 나옵니다. 노나라 목강 이야기죠. 미망인 지칙, 미망인의 곁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미망인이 나오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스스로 미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 미망인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는 호칭이 없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정당한 용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없네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어가 아예 없는 거죠. 언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역부족입니다. 예. 이제 어쨌든 과부고요. 그리고 고는 고아죠. 예. 그리고 독은 이제 홀로 사는 이게 이제 고는 이제 그 유이무부 어려서 부모 없는 것 유이무부왈 고예요.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게 고고 독은 이제 반대로 로이무자왈 늙어서 무자 자식이 없는 것 후손이 없는 것 이걸 노이무자왈 독이라 그러거든요. 황과거독. 어떤 사람? 하소연할 곳 없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소연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외롭지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외로움으로 먼저 찾아오거든요. 반드시. 외롭지 않은 데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골치 아파요, 상황이. 노이무자왈이 아니라 독거 청년이 있잖아요. 청년인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우리 사회가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모르나 이건 이제 60, 70년대의 상투적인 서양의 물질 문명이 뭐 동양의 정신 문명을 웃자고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모르나 외로운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려면 이제 반성을 해봐야죠. 자본은 반성이 없습니다. 욕망은 반성하는 법이 없거든요. 돌아보지 않아요. 이익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그 구조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없이 달려나가지 돌아볼 줄 모르거든요. 뭔가 크게